안녕하십니까. 파주시 복지정책국장 이승욱입니다. 한국전쟁 전후로 영주권에 형성된 성매매 집결지는 70년 동안 존치하며 여성 인권을 처참히 유린하고 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권을 침해해 왔습니다. 파주시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통한 여성 인권 회복과 안전하고 성평등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고자 올해부터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파주시는 탈성매매 성공한 여성들과 20년 동안 성매매 피해자 지원 활동에 전념해온 전문가들과 셀 수 없이 만나며 논의하였습니다. 최대한 많은 성매매 피해자들이 성매매를 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자활 지원 대책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9일 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와 시행 규칙을 시행됨에 따라 오늘 파주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의하였고 그 결과 자활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조례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연풍리 299-12 1원의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적이 있는 피해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2년 동안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2년 동안 자립준비를 마치면 자립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동반 자녀를 위한 생계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례와 시행 규칙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법률 지원, 의료 지원, 치료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 등은 현재도 시행 중이므로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파주시보다 앞서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해왔던 타 지자체가 1년 동안 지원한 것보다 지원 기간을 2배로 길게 결정한 이유는 오랜 세월 젠더 폭력에 노출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새 삶을 살아가기 위한 준비가 1년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현실 때문입니다. 성매매는 명백한 인권 유린뿐만 아니라 폭력과 착취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되는 불법 행위입니다. 성매매로 인한 고통과 피해로 미래로까지 전이되지 않으려면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파주시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자활 지원 대상자를 처음으로 결정한 오늘이 성매매 집결지 폐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성과를 도출한 날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매매 집결지에 있는 여성들이 파주시의 자활 지원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대면, 비대면으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홍보하겠습니다. 파주시는 성매매 피해자의 새로운 삶을 응원하고 지지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성매매 피해자의 용기에 든든한 힘이 될 것을 약속하며 시대적 소명인 성매매 집결지의 완전한 폐쇄까지 멈춤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안심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해도 됩니까? 네, 질문 네. 또는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네, 네. 여기에서 집결지에서 성매매 여성이
이제 그 생업을 포기를 하고 이것도 생업인데 생업을 포기하고 나왔을 때 파주에서만 거주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타 지역 가도 지원을 하는 거예요? 파주 외에도 본인이 원하는 장소를 정하면 전국 어디든지 지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가 준비한 것은 그 LH에서 소관 관리하고 있는 경기 북부 지역에 LH에서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들을 제공하는 협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경기 북부 LH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으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그 탈성매매를 원하는 분들이 원하는 장소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생활비라고 그랬는데 생계비가 뭐 요즘 그 최저임금에 준해서 해주는 거예요? 뭐 어떻게? 최저임금보다도 그 기초생활수급자에 지원한 1인 기준 금액과 또 타 지자체에서 지원했던 것들을 감안해서 1년 동안은 매월 100만 원씩 지원하고 2년 차에는 매월 50만 원씩 지원하고자 하고 또 만약에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 한 명당 매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SR타임스 정명달 기자입니다.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고생 많으셨고 지금 오늘 그 자활지원위원회 개최에서 자활지원 대상자를 처음으로 이제 선정하셨다고 했는데 몇 분이나 선정하셨는지 그리고 그 아래 보면 그 피해자라고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하셨는데요. 이게 피해자라고 명명을 하게 되면 반대말은 가해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가 적절한 단어인지 아니면 적절한 단어가 아니라면 다르게 부를 수 있는 그런 명칭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는지 차후에 그 고민 이후에 이런 가해자, 피해자 이런 것보다도 좀 더 순화된 단어를 좀 찾아서 하면 뭐 좀 이게 딱딱하게 법적인 단어를 쓰지 않았으면 좀 더 부드럽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몇 분이 했는지 뭐 여기 대한 법적인 용어가 아닌 다른 용어에 대해서 좀 고민할 어떤 그 시점이 있는지 두 가지 좀 말씀드립니다. 네, 우선 그 오늘 심의한 대상자들의 수나 또 그분들의 인적사항을 말씀드리게 되면 금방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면 금방 이 특정이 되기 때문에 또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조례에다가 명시한 내용이 그분들의 비밀을 보장하는 내용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이 일을 먼저 추진했던 지자체의 의견을 다 들어보면 이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본인들의 어떤 이런 선택이라든지 이런 신분의 노출로 인한 제2차, 3차 이런 피해를 너무 걱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피해자라는 단어는 그 유엔에서 세계 인권 기구에서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했든 또 강제로 성매매를 했든 이 성매매를 한 사람들은 또 물론 불법입니다. 그 사람들은 불법이지만 그 불법이라는 말보다 그 모든 그 자발적으로 했던 그 강제로 했던 그 피해자 그분들을 피해자로 부르자라고 이렇게 정한 사실이 있어서 저희도 그 피해자로 통일해서 명칭을 쓰게 된 거고요.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좀 불편하다면 저희도 한번 또 순화된 표현이 있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대상자가 한 명은 아니죠. 이게 뭐 한 명인데 그냥 대상자 선정했다 이렇게 하면 그거보다는 그래도 좀 유의미한 숫자 정도는
죄송합니다. 그게 이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네, 이뉴스 투데이의 이배윤 기자입니다. 네. 이승욱 국장님 좋은 일 하시는데 사실은 제일 문제가 이런 성매매 피해자라고 하는 이들의 어떤 개인적인 신상에 대한 노출입니다. 뭐 물론 더 아직 잘 하고 계시지만 이분들이 신상이 노출될 경우에 굉장히 한계가 할 거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여기에 뭐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지원을 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컨피덴셜하게 해야 되는 이거고 지금 말씀도 인원수라든가 지금 사걸 말씀을 언급을 안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그렇게 해나시고 계시죠?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그래서 그 조례에도 이런 내용들을 구체화해서 담았습니다. 네. 네, 정도신문 사회부 말입니다. 네. 저 화주읍의 방대사기 부위원장을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 추진위원장과 여성 그 성매매 여자들 단체 위원장 그런 여자를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좀 만나봤는데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보상 문제도 일시불로 주는 게 아니라 2년간 할부로 주는 조건이더라. 또 따라서 생활비를 갖다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계산을 해보니까 월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70만 원을 지원해 준단다. 그걸 가지고 요즘 세상에 어떻게 살겠느냐. 따라서 저기 시장님 오고 국장님 오고 직접 원담을 요구하더라고요. 거기에 약속을 받고 거기에 대한 보상 문제를 조금 더 조정을 해서 한다면은 해준다면 자기들도 응원해 줄 수가 있는데 따로 면담 스케줄 시간을 안 내준다고 도발하더라고요. 바람을. 그러면서 도와줄 수 있으면 좀 이 말씀 좀 꼭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그거를 관계자 대표들이니까 업자하고 알아서 대표니까는 좀 조례를 좀 스케줄 짜서 두 사람만의 대화를 해가지고 대화가 되면은 생업에 종사하는 아가씨들까지 다 모여라 해가지고 거기서 이게 조정을 좀 해가지고 이런 복지시설 대책을 주겠다 하는 거를 하면 그 사람들도 수긍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예. 제가 이제 4월 5일자로 복지정책국장으로 와서 그 여성 대표분하고 2번을 만났습니다. 예, 2번 만났는데 그 2번 다 같은 말을 하는데 그 업주 측 말이라 그분들 말이 너무 똑같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실적으로 이거는 뭐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안은 아니지만 이게 어떤 컨트롤을 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원하는 이 생계비라든지 그 주거지원비라든지 이런 걸 일시불로 줬을 때에 그 성공한 타 지자체의 경우 그 먹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문제들에 또 이게 파주시가 예상하고 있는 금액이 지금 저희가 100명을 한번 이제 지원하려고 계획을 짜면 사실 이 금액으로 따지면 한 44억이라는 이 시민의 진짜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분들이 말씀하고는 금액으로는 엄청 작지만 실제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생활보험 우리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그 한 달 그 생활비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더라도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그분 같은 경우는
또 뭐 거기 종사하는 그 피해자들은 개별마다 다 상황이 다릅니다. 이 사람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재산도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와가지고 그 가장 많이들 하시는 말씀이 자발적으로 왔는데 왜 이게 지원의 대상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문가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년 동안 그분들과 상담을 해서 추적된 자료에 의하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처음에는 갈 데가 없고 이런 분들이 와요. 그럼 오는 순간부터 뭐 밥값, 뭐 빨래, 숙박 이게 그날부터 이제 빚으로 쌓이는 구조라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뭐 자발적으로 왔다 하더라도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나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가 없는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분들과의 대화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또 부시장님 또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시장님과 그 대표자와의 면담도 조만간에 개최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금액의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뭐 저기 전주의 천미촌이나 이런 수원, 평택 이런 데보다 저희가 거기 사례를 지금 벤치마킹 해가지고 그래도 좀 더 탈성매매 할 수 있는 여건에 최선을 다해서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게 저기 말씀입니다. 제가 깊이 파고들어서 그 호주들, 업주들하고 지금 성배가 둘이 있더라고요. 여기 들어보니까 업주로서는 자기네 보상받고 나가주면 되는데 아가씨들은 그걸 우리가 보상받은 걸로 그걸 그 아가씨들한테 이걸 몇 가지만 보고 딸이야 어딘지 만들자고 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시청에서는 복지과에서는 보상을 해주겠다, 모든 지원 혜택을 주겠다 했는데 지역을 2년간 벗어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준다고 했다 이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생활비는 월 70만 원 상당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그리고 이 보상 문제도 할부식으로 이렇게 2년간 끊어서 주겠다. 일시불로 안 주고 그렇게 나오는데 무슨 대화가 필요하냐. 그리고 우리가 성매매를 해서 돈을 벌었든 못 벌었든 우리는 양심의 가책으로 시에다가 정부에다가 세금 낸 게 없다 해서 시에다가 복지과에다 보상 청구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정확하게 그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 기존의 전문가들이 상담했던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배치되는 내용이 맞습니다. 또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개인마다 여건이 다 다릅니다. 그다음에 그 한 달에 아까 1년 동안은 매월 100만 원의 생활비를 주고 그다음에 그 주거 임대비를 저희가 1,400만 원을 준비해서 2년 동안 거주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직접 연결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또 말씀드렸지만 금액으로는 100만 원이지만 아까도 그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법률 지원이라든지 의료 지원 이런 부분들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수치화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저희가 조례에 담은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지 실질적으로 그 탈성매매를 하신다고 결정하시는 그 분의 그 건마다 그 분의 입장에서 맞춰서 저희가 또 여성센터에서 개별적인 컨설팅이 다 들어간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직접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미팅을 하셔가지고 직접 시장님 오고 시장님 오고 국장님 오고 거기 생업에 종사하는 여성 단체
저 성매매 단체 그 여자 단체하고 생업 그 업주 이 단체장하고 해가지고 시청에서 이렇게 들어오라고 그런가 아니면 약속을 하고 물리 찾아가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그 공유를 해주시면 불법 행위의 당사자인 그 푸주 업주랑은 저희가 어떤 대화할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그분들하고는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조례에 담은 것도 그 피해자들을 위한 자활 차원에서의 지원인 거지 불법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이거는 담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질문이 있는데 아니 여기도 손톱 이거 저 합시다. 네, 그 연계되어 있는 질문이 세 개 있는데요. 지금 파주시에서 이런 그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성매매 직결지 폐쇄를 하기 위한 종사자, 즉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그 업주와 지칭하는 그 피해자의 관계들이 대부분 채권 채무 관계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자유롭게 내가 이 파주시에서 진행하는 이런 그 지원 사업에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 업주와 피해자와의 관계, 채권 채무 관계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 그 자활 시설이나 이런 그 지원 사업에 신청을 원활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애매한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는 어떻게 그런 것을 좀 풀어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이게 뭐 올해 시작했다고 해서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그 환경 자체를 조금만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이게 2000년부터 2000년, 2021년, 2022년까지 매년 100여 명의 그 종사자들하고 2000회가 넘는 그 상담을 해온 체증 자료가 저희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원과 관련해서는 개별적으로 지켜줘야 될 부분들 또 개별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채권 채무 같은 법률 지원 관계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다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저 지자체 예산으로만 해결을 하고 중앙 예산은 한 푼도 안 받는다. 저희도 중앙에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04년에 성매매 말씀 내가 끊는 게 아니고 네네네. 국회의원이 2번씩이나 예. 아니 뭐 이상한 게 왜 중앙 예산 하나도 없이 이 많은 뜻 이걸 다 받아줘야 됩니까? 이게 2004년에 성매매 금지를 위한 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이 탈성매매 하는 분들을 지원한 예는 있습니다. 한시적 그 당시에 2004년에 2006년까지 만약에 탈성매매를 한다면 국가가 지원하겠다. 이제 그런 예가 있었고 그 당시에 그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에는 그 2년 동안에 탈성매매에 성공했다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서 이 조례를 만들 때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걸 담았고 또 저희도 그 국가에도 국회의원이나 또 의원님들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이채희 기자입니다.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직업훈련비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취업 연계까지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랑 이제 2년 동안 이제 자립 준비를 하면서 지원금을 준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자립을 하는 과정 중에 다시 성매매 업계로 돌아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모니터링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조례에도 담았지만 그래서 이제 조례에 담은 게 그 정기적인 상담
이라고 적은 이유가 그분들이 그 우리가 관리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엄청 족쇄를 채운다 뭐 이런 과격한 표현을 하세요. 하지만 저희가 그 조례에 그런 거 먹튀 뭐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상담을 할 저희가 파주시 여성인권센터 쉬고 뭐 이런 센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당장 엊그제부터 활동한 게 아니라 2000년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꾸준히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그 저거가 노출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을 이건 말씀드리기 조금 불편한데 저희랑 이제 다 이거 얼마 전에 거의 다 이제 내일 만나서 이제 신청하기로 했던 분인데 이게 새 나갔어요. 이분이 우리 인권센터랑 이걸 한다는 거를 알아가지고 그 업주랑 채권 채무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을 저 지방으로 보내버렸어요. 이거 뭐 오래된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권센터에서 거기까지 쫓아가서 지금 또 설득하고 또 그 법률 지원 관계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내뉴스통신 신선호 기자인데요. 그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에 그 지자체에서 그 성공한 예를 들으셨는데 그 어느 지자체를 지칭하시는 거예요? 꼭 특정 지어서 어느 지자체라고 말씀드리면 성공한 지자체. 네. 저희가 지금까지 집계한 것 중에는 수원시 같은 경우 당초 200명에서 68명이 탈송매매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받았고요. 또 전주 같은 경우엔 80명 중에 38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평균 3분의 1 정도가 그 탈송매매에 참여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거기서 지원했던 것보다 저희는 2배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200명으로 추산하고 있어서 저희는 50%까지는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듣고 싶은 건 뭐냐면 타 지자체에서 성공 사례를 아까 예를 들으셨고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전부 이 피해자라고만 말할 수는 없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자 지금 어떠한 이 사람들이 피해자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의 사치성 또한 대단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저 어느 기자분이 말씀하셨지만 채권 채무에 대한 관계도 거의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사치로 인한 그런 걸로 인해서 발생이 되고 일부러 채권 채무를 지게끔 포주들이 받는단 말이죠.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러한 그 피해자들로 이제 지칭을 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그 기초 수급적인 그 생활들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저 서울시 예를 들면 서울시도 그런 실례가 있었어요, 사실. 그 뭐 미학이라든가 영국포라든가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다 어디로 가냐? 개인적으로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뭐 이런 데를 얻어서 주택가를 침범을 해서 끝내는 또 그게 문제화가 되고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한데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 대체 기자도 있으신가요? 그 모니터링 하나 가지고는 이게 그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진짜 100% 뭐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거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 방법은 저희가 그분들하고의 지속적인 상담과 지원 이걸 지속하지 않는 한 사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그게 어렵다고 이거 포기한다는 거는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저희 시와 또 인권센터와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법을 진행하면서 성공한 사례도 벤치마킹하고 또 저희가 그 피해자들과 대화하면서
좋은 방안을 새로운 방안을 또 마련하고 이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만 갖고 끝내겠습니다. 경인투데이뉴스 신영모 기자인데요. 언론적인 얘기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볼 땐 추론으로 이제 가능하다고도 볼 수도 있는 건데 성매매 폐쇄 정책 의지가 강하다면은 그 반대로 또 지원책도 그만큼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 들었을 때 생계비,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생계, 18세 미만의 생계에 대해서 10만 원, 그다음에 이제 본인에 대해서 이제 50만 원, 그다음에 별도로 이제 주거 지원비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물론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은 가능한 금액입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생활이. 그걸 저 여쭤보고 싶고. 네네. 또 이 폐쇄 정책이 뭔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범시민적인 운동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꼭 이게 집행부에서만 할 일이 아니고 시민단체라든지 또 파주시는 각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한테도 어떤 그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창구가 또 필요하지 않겠는가.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다면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먼저 이 지원하는 금액이 가능하냐 안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100만 원을 지원하든 200만 원을 지원하든 500만 원을 지원해도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그거는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의 사치성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알려진 상황이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기록에 의하면 저희가 2022년만 해도 97명을 상대로 한 2,000건의 상담이 진행됐어요. 그렇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우리 파주시는 이런 조례도 없어요. 타 지자체의 사례들을 그분들하고 상담, 1대1로 상담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거를 미루어 봐서는 금액과 관계도 있지만 그분들의 탄성매 의지를 얼마큼 주의해서 고민해 주냐, 지원해 주냐 이런 문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금액은 한 달에 100만 원이지만 실제로 의료 지원, 뭐 법률 지원 이런 건 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건 바이 건이거든요. 그 사람의 형편에 맞춰서 저희가 파주시가 지원하는 모든 역량을 연계해서 지원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금액으로 딱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최대한 그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길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시민운동 분야는 저희가 이제 탈성매매에 성공했던 뭐 전주 선미촌이라든지 또 수원 같은 데가 지금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여행길 걷기라고 1시간 동안 그러니까 이거 시민도 신청 받아가지고 매주 화요일마다 신청하신 분들을 1시간 동안 교육을 시키고 그 현장을 걷는 그런 교육 행사를 매주 화요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사실은 벤치마킹한 사실입니다. 이게 다 성공한 지역에서 이 프로그램이 가장 효과적이었다라는. 네, 지금 네. 시간이 좀 돼가지고요. 오늘 잠깐만 여기까지만. 네. 질문 끝낼게요. 벤치마킹도 물론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겠죠. 정책에 있어서, 폐쇄 정책에 있어서. 근데 파주시만의 어떤 특화를 또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물론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저희 직원들하고 또 여러분들의 고견을 모아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좀 있으면 따로 좀 말씀해 주시고요. 네, 오늘 기억 이걸로 마무리 짓고요. 이제 동남아민에게 질문을 있습니다. 저희 따로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다음부터는 이렇게 국장님들 모시고 신고에 대해서 이제 추가하고 계시는 국장님 모시고 기자분들이랑 가끔 연락을 합니다. 그때 조금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정기적으로